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50년까지 총 4개의 공장을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32년 용인 1기 공장 완성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성될 용인 클러스터는 HBM을 비롯해 차세대 메모리 생산의 핵심 전진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력 용수 설비 등 필수 인프라 확보에 관한 난제가 여전하다며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창출할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AI, 첨단 바이오, 양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5년간 30조 원을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5곳을 길러낸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략기술 R&D를 전담하는 특화연구소, 교육을 전담하는 특화교육기관,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혁신거점 100곳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내 게임사 펄어비스가 해외 게임 행사 수상이 불발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펄어비스는 전일 종가 대비 12.01% 하락한 3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펄어비스는 최근 독일 대형 게임 행사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펄어비스는 조선과 서울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뉴시스 2024 한류 엑스포 대상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유럽 최대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이 진행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수상이 불발되며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게임스컴으로 인한 기대감이 과도했다며 당분간 주가가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키움증권은 보고서에서 펄어비스를 게임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했습니다. 게임스컴이 막을 내린 지금에도 게임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님들과 함께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7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 뉴욕 증시는 반등했지만 그 훈풍을 우리 시장이 이어받고 있지는 못한 건데요. 우선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작용했고요. 또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들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도 역시나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리그 컨디션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에코님 새롭게 또 진행을 네. 맡으셨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좀 웃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러니까요. 네, 시작할 때 원래 이 자리가 장이 좋아야 굉장히 에너지 있게 넘치게, 또 장이 좀 안 좋으면 이걸 막 에너지 있게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장세에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주식시장 오늘도 좀 약간 좀 빠져 있습니다. 아, 정말 안 되네요, 그죠?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냥 잠깐 떴다가 장중 내내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좀 3등주의 흐름들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짜증스러운 증시가 언제쯤 도대체 끝날 것이냐. 여기에 좀 시장은 종목이고 뭐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또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야. 저도 물론 그 투자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좀 내용들을 조금 뭐 정확한 예측은 힘들겠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죠? 뭐 아무리 무더위가 오래 간다 한들 뭐 9월, 10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증시 여전히 좀 어려운 흐름이지만 결국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미국 증시와 거의 커플링은 이어졌거든요. 누가 먼저 가냐, 뭐 누가 적게 가냐. 지금은 뭐 코스닥 증시가 전 세계 마켓 중에서 뭐 거의 꼴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 유동성 열릴 때는 우리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상승으로 그죠? 이런 것처럼 일단은 뭐 국내 증시 뭐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이럴 때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해서 시장의 맥을 짚어낸다면 또 돌아올 반등장에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시황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우리 위너 11 종목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또 축구 포지션에 맞게 종목들 구성해 왔으니까 또 1시간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요소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빠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 국내 증시의 약세 흐름을 핑계를 대기는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굳이 찾자면 환율, 네, 그죠? 뭐 잭슨홀 지난주에 안 갔던 거는 뭐 잭슨홀의 불확실성 때문에 못 갔다고 했잖아요. 잭슨홀 끝났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가요. 또 잭슨홀이 아니야.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환율이 그러네. 환율 때문에 수출주 자동차가 하락했다. 이것도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유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하고 나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건 뭐 이게 대충 맞겠네 하면서 요새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특히나 잠깐 화면 보시면 뭐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모르겠어요. 비컷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0.25bp 이상의 금리 인하는 0.5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뭐 9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파월 발언에서 확인을 했고 국채금리는 뭐 변동성은 축소됐고 유가 반등이 나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요? 그럼 80달러대에서 쭉 미끄러졌을 때 왜 반등 안 줬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이쪽 지역에 이쪽은 산유 국가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란까지 개입하면서 이렇게 확전되면 이제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뭐 유가가 80달러대에서 미끄러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유가도 보시면 올라갈 때가 느리고 내려갈 때가 빨라요. 증시 같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인플레의 이 뭐 주범 뭐 그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유가 리스크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였다라는 얘기지요. 뭐 끝나고 나 보니 1,390달러, 참 1,400원 갔다고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내려간다고 빠진다 그랬다가 그죠? 어찌됐든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주식시장이 뭐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5%대 돌달했을 때도 야 이거 난리 났다 하면서 빠졌죠. 급락했죠. 근데 그러면 4%대면 급등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찍었을 때 야 이거 IMF 때 1,400원 이거 돌파하네. 큰일 났다. 이랬다고 빠졌다가 그러면 원화 강세 때는 왜 빠져요? 그죠? 이런 게 문제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측 범위 내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자체가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핑계거리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뭐 크게 중요한 바는 없다. 글로벌 증시도 여전히 우상향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요. 엔비디아도 우리 앵커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엔비디아입니다. 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만약에 현대차다. 그러면 테슬라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누구예요? 삼성전자, 뭐 거의 연모도 안에 고래잖아요. 삼성전자 자체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반도체 소부장들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이 크니까 우리는 항상 엔비디아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과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줄지 이거는 좀 이따 알아볼게요.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의 순위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보면 그래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도 한번 찍었었잖아요. 애플 제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제끼고 하루 딱 찍고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2, 3위 싸우고 있죠. 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네, 이 엔비디아는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대장주가 됐죠.
그 어느 업종보다 견조한 실적 컨센서스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질 거야 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항상 충족시켜주는, 흡족시켜주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실적 나오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여기를 이제 디데이라고 놓고요. 디데이라고 놓고 이거를 이제 후에 그리고 전에 디데이를 딱 기준해서 보면 항상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저는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시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또 가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 이거예요. 러셀 2000 지수거든요. 러셀 2000 지수는 뭐라 그랬죠? 1등부터 1000개를 컷하고 2001등부터 3000개까지. 그러니까 대형주나 미드캡 종목들을 그냥 다 제해버리고 중소형주들만 구성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보면 우리와는 틀려요. 우리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보면 막 잡주들 많잖아요. 그죠? 미국은 오히려 좀 굴뚝주들 이런 종목들이 러셀 2000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장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엔비디아도 반등을 줬지만 이게 3% 직전 고점은 그냥 순식간에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좀 잡아드리면 엔비디아는 실적 컨센서스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이후에 그럼 엔비디아가 가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주들, 뭐 밸류업주들 한번 올라가고 특히나 요새는 장이 하도 갈 게 없으니까 막 테마주들, 뭐 코로나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주들, 뭐 바이오 종목들은 뭐 말이 됩니다만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좀 곁다리로 주가 종목들이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체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도 봐야 될 점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꼴등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외국인 수급 거기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은 진짜 뭐 별로 없습니다. 월, 화, 수 별로 없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또 본 게임 시작됩니다.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니까 우리 이제 목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 이제 PC 이게 개인 소비 지출 이것들이 쫙 이제 물가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요. 근데 지금 시선이 물가에 있습니까? 경기에 있습니까? 지금 CPI에 주목해요. 고용 지표에 주목해요. 지금은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CPI에 여기에 그냥 거의 목 매달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CPI 알았어. 됐어. 고용 어떤 거야?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침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C 이것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여러분들 종목들도 일단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포트폴리오도 구성해 왔으니까요. 시황이 바로 서야 종목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전략이 있어야 전술이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들 여기 목요일 날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주 한 주 오늘도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주 후반에 좋은 결과물도 얻기 위해서 오늘 종목들 갖고 왔으니까 참고 잘 해보시고 또 옆에 보시면 지금 QR 코드, 이 코드는 아시다시피 월요일 하루 나옵니다. 그리고 이 1시간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한 주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하단에 참고하시면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시장 공부하시면서 발빠른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최종의 종목들로만 꾸린 위너 11 군단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빠지고 또 새롭게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라인업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꼽아주셨던 종목들 중 MVP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한 주를 빛냈던 위클리 하이라이트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혹시 우리 앵커님 지난 방송들 잘 보셨죠? 엄청난 수익률, 챙겨봤습니다. 그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별로 자랑할 게 없네요. 아, 아쉽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테마주 중에서도 이러한 그 죄악 테마주들, 그러니까 뭐 죄악이라고 좀 하기 그렇지만 누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주식들은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이런 질병, 전쟁 이렇게 또 슉 올랐다가 확 빠져버리는 이런 테마주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마주가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우리 수익률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아시다시피 뭐 원숭이 두창, 뭐 엠퍽스나 뭐 코로나 또 뭐 오늘 같은 걸 또 뭐 주말 사이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또 유가주들, 석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테마, 전쟁이 진짜 난다 한들 실적이 뭐 좋아질 리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갬블, 시장이 정해놓은 판에 따라서 움직이는 갬블 종목들만 움직여서 이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에 투자하는 저 같은 투자자들은 약간 좀 수익률이 좀 부진한 한 주입니다. 뭐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번 주는 테마주는 좀 죽어가고요. 또 지난주에 신규 상장주가 따따상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정말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할 때 기업 얘기를 하고 실적 얘기를 하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누가 전쟁이 난대 안 난대 그래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대 늘었대 따상이 갔대 안 갔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는 딱 두 종목 나왔네요. 하이라이트 종목입니다. 자, 그래도 상반기 알테오젠, 하반기에 리가캠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딱 두 개 이제 찍어서 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수익이 상반기 꽤 많이 났기 때문에 일단 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리가캠으로 계속 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 났습니다, 그죠? 이 장에서 특히나 똘똘한 바이오주들이 유한양행을 필두로 또 유한양행도 렉나자가 또 호재를 내주면서 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개선시켜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 종목도 순환매가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리가캠은 신고가 내줬고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봐야 뭐 지금 7만 원에서 한 30% 정도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 손실을 본 폭도 경험도 많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물린 종목도 바이오에서 굉장히 많고 특히나 실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뭐 분석할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바이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종목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방 그죠?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은 마치 지금 뭐 제조업체처럼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러다가 이제 저는 이러다 한 크게 10% 20% 이상 쏠 때 이제 그때 수익 실현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답지 않은 이러한 그 얌전한 시세는 계속적으로 즐겨 보시고요. 이번에도 또 수비수에 넣고 왔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리가캠은 큰 한 방이 바이오다운 한 방이 나올 때 오히려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좀 잡으시고요. 이번 주 MVP는 뷰노입니다. 뷰노도 지금 한 14%, 리가캠도 한 10% 정도 수익률이 크지는 않았는데 뷰노도 괜찮아요. 그죠? 제가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한 번에 흑자 전환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흑자를 보면서 너무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작년에 AI주들 열풍을 불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업섹터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의료 AI. 그죠? JLK, 뷰노, 류닛,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정상에 가보니까 까마득한 겁니다. 왜 이거 그래서 돈을 언제 번다는 거야? 예, 그냥 너도 그냥 테마였구나. 주가가 이제 박살났죠. 근데 저는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거 먼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흑자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뷰노인 것 같습니다. 4분기쯤에서 실적이 흑자가 좀 나올 걸로, 물론 뭐 대단히 막 흑자가 날 건 아니지만 바이오 기업들의 적자에서 흑자 전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알테오젠도 작년 2분기에 흑자 전환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저렇게 간 겁니다. 제가 리가캠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1분기 때 실적 흑자 전환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얼마 안 남았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뭐예요? 10년이 지난다 한들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습니다. 임상이 성공할 확률 이제 공시 나오잖아요. 이거는 위험하니 김 봉지 까면 제습제 나오잖아요. 건강에 무해하나 먹지 마십시오. 이런 것처럼 바이오 기업들도 임상 공시 나올 때 항상 투자자들 권유 사항에 나와줘요. 이것도 나온 지 한 3년 됐는데 성공할 확률은 15% 정도밖에 안 되니 투자 유의해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들, 경고 문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 경고 문구들이 삭제 점점 되는 거 실적을 보여주면 이제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뷰노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 MVP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세요. 대신에 요새는 올라갈 때 사시면 거의 다 물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뷰노는 또 갖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한 11선 정도, 한 36,000원 정도 가격 전략 한번 우리 이제 노란톡 입장하시면 가격 전략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방송에서는 이렇게 36,000원 가격을 그냥 좀 뭉뚱거려서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리가캠, 뷰노 이렇게 바이오나 AI 쪽 종목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 자주 등장할 거고 제가 감독으로 치면 선수에 계속적으로 기용을 할 거니까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많은 데이터 조금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VP 뷰노를 포함한 위클리 하이라이트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에도 또 MVP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들 앞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로 위너 11 군단이 꾸려졌을지 이번 주 라인업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선발 라인업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문가님 방송을 열심히 챙겨봤는데 익숙한 이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수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오리온과 휴젤이 올라와 있고요. 미드필더에는 ENF 테크놀로지와 카페24, SGC 에너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MVP였죠. 뷰노가 또다시 한번 공격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든 종목이 총 3종목 있는데요. 벌써부터 히든 종목이 정말 궁금하지만 일단 수비수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휴젤 신고가 라인대에서 계속 좀 걸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쪽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장비 쪽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대장주로서 굉장히 높은 시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뭐 화장품주들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띠드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성장성과 또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 휴젤이 아닌가. 탑픽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이제 화장품 저 안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젤 기기, 미용 의료 기기도 저는 이제 안 갖고 와요. 근데 요거 제가 계속 갖고 오고 있죠, 그죠? 왜요? FDA 승인이 연초에 났잖아요. 하반기부터 물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휴젤을 참 공시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최근 6개월간 공시를 쫙 보세요. 와, 이거는 그러니까 뭘 해도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기업들이 있고 재수가 없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와,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되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젤이 바로 좀 그런 후자의 케이스가 아닌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특허 소송권도 그렇고 미국 FDA 건도 그렇고 실적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내주고 있고 주가도 장만 좋았으면 조정을 받을 일이 없을 종목입니다. 물론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시장을 뭐 제끼고 올라갈 정도의 에너지는 뭐 물론 지금 좀 부족하지만 시장이 한번 뭐 언제까지 빠지겠어요? 시장이 한 5일 빠져도 하루 이틀은 올라가 주겠죠. 그죠? 하루 이틀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지금 시장의 관건이잖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뭐 얼마나 빠지든 시장 올라갈 때 확 다시 한번 반등 쳐주는 폭이 그게 다잖아요. 지금 시장은.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장 5일 빠지고 하루 이틀 장 반등 줄 때 그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죠? 문 열어줄 때 누가 제일 빨리 뛰느냐. 그리고 거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이러고 있다가 뒤를 딱 반등 줄 때 얼마만큼 빠르게 뛰느냐가 그게 지금 시장의 종목 싸움이 답니다. 휴젤 빠르게 뛸 수 있는 종목이니까 휴젤 한번 좀 보시면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리온은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지금 뭐 식음료 쪽은 뭐 K 뭐 식품이다 해가지고 뭐 종목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 우리도 뭐 풀무원 이런 종목들 뭐 두부 뭐 정말 뭐 김밥 김 뭐 참치 다 건드려 봤습니다. 수익 많이 냈고 지금은 안 건드리고 있는데 자 그 별의 별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오리온의 종목 한 번도 안 움직였습니다. 하다못해 뭐 빙과류, 뭐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거 다 움직였어요. 근데 왜 초코파이 안 갔습니까? 초코파이 왜 안 갔어요? 초코파이 이제 안 먹어요? 아니요.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야, 너 초코파이 벌어서 바이오 갖다가 돈 엄한 데다가 다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주를 기만하는 거야? 하면서 주가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과연 리가캠이 그러면 우리 계속적으로 오늘도 심각한 리가캠이 과연 오리온의 아킬레스건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이게 왜 아킬레스건입니까? 오히려 효자가 될 수 있죠. 그죠? 효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회사가 신고가 가는데 모회사가 주가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리온 실적도 좋고 K식품 움직일 때 개인들 손때도 하나도 안 탔고요. 오히려 리가캠의 이 인수가 이제는 전화위복이 돼서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가 너무 싸잖아요. 그죠? 오리온 만만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비수 종목부터 만나봤는데요.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휴젤과 오리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미드필더 종목들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냥 저는 실적 다 실적이에요. 그냥 실적이고요. 카페24도 뭐 꾸준하게 갖고 오잖아요. 전략은 계속 똑같아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가격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한 3, 4% 밑에 내려와 주면 한 34,000원대, 그죠? 요거는 떨어질 때 사면 무조건 먹어요. 떨어질 때 사면 무조건 먹어요. 그죠? 이런 지수 하락 파동에 줍줍 말 그대로 엉뚱한 거 줍줍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지수 때문에 순수하게 종목에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종목에 잘못했는데 지수까지 안 좋으니까 배가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가 또 방긋 웃어줄 때마다 또 스피드 내줄 수 있는 종목들 카페24 실적 2분기에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 확인된 어닝 시즌 끝났으니까 2분기는 실적 확인했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SGC 에너지도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집단 에너지 사업자 조금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라 제가 지난번에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면 지난 방송 자료들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신다면 SGC 에너지도 그냥 11선 계속 타고 갈 거예요. 뭐 빠르진 않지만 2장에서 빨라봤지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추세로 먹어야죠. 그죠? 하락 때 까지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SGC 에너지. 그렇게 좀 보시고 미드필더 뭐 따로 없습니다. 뭐 요 정도 ENF 테크놀로지 정도 반도체주들 갈 때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대장 될 것 같다. 저는 뭐 거의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거든요. 기관 수급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렇게 기관 애들 시장을 그냥 모두 까기 인형처럼 다 까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계속 사는 종목들 기관이 뭐 돈 많아서 사요. 지금 기관 돈 없어요. 여러분들 펀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해야 기관 투자자들 투신권 애들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관 이 주머니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매수하는 종목들 계속 좀 보시면 아마 반도체 순환매가 돌고 지수가 한번 반끝 해줄 때 쏜살같이 움직였다가 지수 하락에 버티고 지수 반등 하루 줄 때 5일 빠지고 4일 빠지고 하루 반등 줄 때 올라갔다가 4일 빠질 때 버티고 이게 다예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보시면 하락 때 버티다가 지수 하루 반등 날 그냥 막 뛰다가 또 4일 쉬었다가 이런 식이에요. 지수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쉴 때 매수해줬다가 지수가 문 열어줄 때 또 확 올라갔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 계속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준비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하반기 탑픽으로 보니까요.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드필더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쉬고 있을 때 매수하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ENF 테크놀로지와 카페24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격수 종목들도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공격수는 확인시켜 드렸던데 그냥 뷰노. 네, 네. 뷰노. 오늘도 룬이 또 좀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야, 이 종목도 뷰노가 정말 이 룬이도 그렇지만 진짜 많이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자, 보세요. 차트를 쫙 당겨 보면 진짜 2023년 주가가 10배까지 아니라 7배 갔습니다. 7배. 그리고 자, 이제 또 벌을 받았죠. 1년 오르고 1년 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뻥이었다. 예? 뻥이었다라고 한다면 1년을 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빠져요. 제자리 가야죠. 예? 10,000원까지 제자리 가야죠. 그죠? 근데 이 뻥이 아니네요. 되네요. 이거 생각보다 저는 빠르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노 공격수로 다시 한번 기용하면서 뭐 이번 주 뭐 포함해서 루닉, 뷰노, 제일키는 유증 때문에 조금 멀어놓더라도 투탑으로 갈게요. 뷰노 그리고 루닛 두 종목은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 두 종목이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뷰노로 공격수 포지션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특정한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종목을 공략하기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종목별로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관련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져 있던 히든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어떤 종목들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히든 종목은 우리가 가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좀 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막 풀어줍니다. 알겠어요. 근데 막상 풀라고 하면 안 풀리잖아요, 이게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 자료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꼭 씹어서 소화하셔서 수익을 내 보시라는 관점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수익률 MVP에 20% 30% 찍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종목명은 그래서 오늘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여기서 종목명 내일 장 전에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서 매매 가격까지 꼭 확인하셔서 접근하시고요. 시장 어렵잖아요. 그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기업 공격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흔해서 몰라본 월드 클래스 기업.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것. 뭐 그런 것처럼 정말 소중한 단짝은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 보안 시스템 보시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출입 보안, 근태 관리, 그리고 지문, 뭐 비밀번호, 모바일 카드, 그러니까 인증 방법 여기에 우리가 뭐 실생활에 여러분들도 이 기업의 제품을 하루에 3-4번 쓰실 수도 있어요. 얘네가 만들었던 거였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죠? 생활력,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B2B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2B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밀접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인식 솔루션, 지문 인식 알고리즘, 얼굴 인식 모듈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월드 클래스 기업이다라고. 우리 왜 월드 클래스냐면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많아요. 수출 80%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월드클래스라는 이유는 수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고요. 자, 우리가 쓰시는 저도 갤럭시 쓰는데요. 갤럭시 S 시리즈, A 시리즈 일부를 포함해서 3억
대의 스마트폰에 이 회사의 지문 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용되어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S24 시리즈에서도 바이오 알고리즘 사이즈 이제 이 바이오 사인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굉장히 흔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위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보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실적은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니네가 컨센서스를 누가 냈길래?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좀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갸우뚱한 경우들도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 컨센서스라고 증권사들이 매출 쟤네 공부를 얼마 했으니까 이번에 대충 몇 등 할 것 같아. 가채점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보다 잘하면 와 잘했다. 그거보다 못하면 와 못했다. 지네가 뭔데요? 지네가 뭔데 왜 가이던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조금 미달하면 주가가 아작나고 거기서 올라가면 주가가 뭐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죠? 미달한 경우에만 주가가 처절하게 응징을 받고 상향하면 뭐 그냥 뭐 잘했네.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이 포상보다는 징벌 수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던스, 이 컨센서스를 굉장히 좀 저는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징벌보다 포상이 많으면 무조건 좋지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이 기업은요. 추정피 가이던스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0%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쟤 보니까 그래도 실적은 좋은 기업 알겠어. 근데 뭐 네가 잘해봐야 뭐 한 39억, 한 40억 내겠지 했는데 67억 냈습니다. 67억. 그럼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이냐? 아니 시가총액 2, 3천억밖에 안 한 스몰캡 기업입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나 매출 총이익과 GPM과 OPM,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18%.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에 제가 강의를 몇 번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적 보실 때 무조건 중요한 건 OPM입니다. 왜요?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은 뭐예요?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상품의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기 옆집에서 사과 2,000원에 파는데 이 집은 5,000원에 팔아. 근데 잘 팔려. 뭔가 좋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OPM이 굉장히 좋아졌다. 추정치 대비해서 72% 되니까 저도 이거 실적 보고 뭐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게 되네.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초에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 하면 주가가 확 올라. HBM 하면 주가가 확. AI 데이터 센터 주가가 확. 왜요? 이쪽 AI 반도체 쪽 그리고 AI 시장의 개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과 여기에 따른 칩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HBM이 묻으면 주가가 5% 올라갔기 막 50% 올라가고 20% 올라갔기 막 40%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얘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양념이니까 버무려 볼게요. 자, AI 적용이 확대가 되면 데이터 센터 증설이 되고요. 억측이다라고 하시면 뭐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저는 그냥 묻혀보는 겁니다. 기사가 나왔길래 이거는 회사 IR 자료에서 제가 퍼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묻힌 거니까 저도 한번 묻혀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애플리케이션 증가가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이어지면 이 데이터 센터에 이 회사의 보안 솔루션,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넘버원 기업이 이제 이 에퀴닉스라는 기업인데요. 27개국 240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에퀴닉스입니다. 여기에 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공공기관들의 얘네가 공공기관은 잘 안 하다가 진출한 지 3년 만에 점유율 30% 국내 1위가 됐습니다. 세종, 오송, 서부발전, 토지주택공사, 신용문재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들이 우리나라 좀 카르텔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뭐 주식 방송에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관에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이거 얼마나 제품이 좋으면 그냥 다 뚫린 거잖아요. 그냥 1위가 돼버렸어 3년 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참 보기 힘든
이러한 그 레퍼런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험치를 레퍼런스 좀 보면 쿠웨이트, 보쉬, HSBC, 뭐 사우디 국부펀드, 석유회사,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이제 지문 인식 시스템이 들어가고 특히나 우리가 이전에 테마 보시면 뭐 빈살만 왔다가 가면 네옴시티가 오다가 온대 하면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갔대 하면 떨어졌다가 뭐 누구 중동에 누구 온대 하면 올라갔다가 갔대 그럼 떨어졌다가 네옴시티 테마주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옴시티와 관련 돈 버는 기업들 몇 개 없어요. 얘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20% 이상대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기업들이 네옴시티에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첨단 사업을 그러니까 웃기죠. 사우디 석유 만들어 먹고 하는 회사가 네옴시티는 천연 자원만 쓰는 이 신재생만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문 따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뭐 보안키 띡 하고 들어갈 겁니까? 첨단 사이언스가 다 밀집돼 있는데 여기서 보안 인식, 생체 인식 이런 것들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네옴시티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좋은 거 저만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근데 이거 누가 같이 알아요? 우리보다 자금력, 정보력, 응집력에서 더 뛰어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가 사는 거에 비해 주가가 오히려 이거밖에 안 올랐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주가가 만약에 지금 4만 원, 5만 원 가 있으면 여기서 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이 늦었다. 이래 버리겠죠. 근데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외국인들 지금 한 달째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땡큐 하면 던지다가 이번 실적이 딱 발표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거 던지고 도망갈 게 아니구나. 땡큐 외국인이 아니라 가치가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 같이 손잡아서 양매수죠, 쌍끌이. 그래서 수급이 좋으니까 드디어 뚫고 올라가네요. 여기 정말 마켓에서 답답했는데 보통은 고점을 뚫어내면 저항대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저항대였죠. 여기만 들어가면 떡 맞고 떨어져, 떡 맞고 떨어져. 근데 이번에는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파되면 여기가 지지대로 변합니다. 이제 여기로 안 내려와요. 한번 뚫기는 힘들지만 한번 뚫어놓으면 이 밑으로 웬만하면 잘 안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됐네요. 저는 차트도 수급도 이번 2분기 실적이 도화선이 돼서 트리거가 돼서 얘는 됐다. 얘는 이제 가겠다. 3만 돌파하면서 쭉 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지금 실적 얘기하면 좀 촌스럽죠. 우리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안 올라가요? 지금 대한민국 PER이 얼마입니까? 8배밖에 안 돼요. 미국 한 19배, 20배 되잖아요. 엔비디아 PER 30배입니다. 하이닉스 PER은요. 5배밖에 안 돼요. 12개월 선행 PER이. 정말 우리나라 8배 퍼수주는 비교하자면 어디가 한 8배 받는지 아세요? 중국. 공산국가가 8배 정도 받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적 얘기하면 실적주 안 가잖아요.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나고 나면 언제나 실적주는 같습니다. 그렇죠? 실적주 이번에 꼭 한번 하반기에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돌파할 때 또 나중에 4만 원, 5만 원 가면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따끈따끈할 때 포트에 넣어두시면 아마 좋은 수익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는데요. AI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과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을 힌트로만 공개해드리는 이유가 직접 공부해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한번 추측해보시고 내가 추측한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반도체 계속 좀 봐야 돼요. 반도체 계속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2차 전지가 갈 거예요. 뭐가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반드시 한번 엔비디아 실적 뭐 여기서 분수령이 돼서 이제부터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저점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HBM 계속 가보겠습니다. HBM이 계속적으로 좀 캡이 말 그대로 만드는 족족 영업이익률 하이닉스 실적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BM의 확대가 캐파가 많이 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테스트 장비가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을 보시면 지금 글로벌 HBM용 장비의 테스트 장비 시장 점유율이 거의 두 개의 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테러다인하고요. 어드밴티스트가 이 두 기업이 거의 독점. 다른 기업들 6%밖에 안 됩니다. 얘네가 독점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네 캐파의 확대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자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요. 후공정 쪽에서는 일단은 버닌 통합 어드밴티스트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아직 기술력이 안 됩니다. 대신에 버닌 테스트 공정, 웨이퍼 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공정 단, 패키지 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못해요. 실력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나 버닝 단계에서는 아마 이 회사가 거의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보니까 공시가 나와버렸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딱 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언제요? 8월 21일 날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DDR5용 웨이퍼 테스터 SK 하이닉스. 이거 뭐예요? 제가 지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DDR5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HBM용으로 바꾼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공시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됐다. HBM 메이드가 됐다. HBM 테스트 장비가 버닝 장비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할지 모르니까 주가가 공시 나올 때 한번 확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긴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이거 HBM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DDR5가 교체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됐다. 저는 이거 됐다라고 봐요.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자, 주가는 알았겠죠. 언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는 되기 전에 올랐다가 빨리 안 돼 하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된대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주가의 생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3만 원 찍었다가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돼요.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점대비 반토막 나 있는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시 3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빠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불안감을 해소시켜줬잖아요. 안 되나 봐. 아니요. 됐잖아요. 공급계약 공급시 장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주들이 간다면 이거 지금 숨겨진 재료, 공시를 여러분들 해석을 지금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 공시 HBM용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사 한 줄 뭐 리포트 애널리스트들 뭐 저만 알겠어요.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또 AS 해주겠죠. 그죠? 기사화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먼 장인도 아니고 왜 장님도 아니고 뻔히 공시가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지? 저는 약간 좀 의아스럽네요. 지금 시장이 뭐 반도체주도 안 가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가는데 이거 해석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안 가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5일 중에 하루라도 반도체 가는 날 저는 이 기업은 또 가파르게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데이 트레이드 용으로도 그러니까 단타용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좀 길게 봐도 좋을 구간이니까 반토막 구간에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이 종목은 시간 관계상 우리 내일 장 시작 전에 제가 기업 설명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또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든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하지 못한 마지막 종목까지 포함해서 오늘 살펴본 모든 종목들의 정확한 종목명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뷰노가 14.5% 상승세 보이면서 위클리 MVP로 선정이 됐고요. 오리온과 휴재를 포함한 오늘의 라인업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히든 종목이 총 3종목 있었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